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 개두골은 2달째 이어진 가뭄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모내기를 마친 벼들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지요. 농민의 딸 연희와 어머니는 작은 항아리에 남은 물을 아끼며 말라가는 벼에 조금씩 붓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치마를 걷어올린 연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올해도 가뭄이 심하구나. 이러다가는 다 말라 죽겠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을 테니.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아전은 포졸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지요. 이번 달 세금을 2배로 거두라는 수령나리의 명이다. 가뭄으로 조정해서 특별 세금을 내리셨으니 모두가 빠짐없이 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뭄으로 특별 세금이라니. 이게 당최 뭔 소리랍니까? 이미 지난 겨울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집이 많은데 2배의 세금이라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노인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는데 어찌 2배의 세금을 내라 하십니까? 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감히 관아의 명령에 불평을 하느냐? 이번 주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노비로 팔릴 것이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와 어머니는 작은 초가집에서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야, 우리에게 남은 곡식은 겨우 보름치다. 세금을 내면 굶어 죽을 것이고 내지 못하면 노비로 끌려갈 것이니.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위로하는 듯한 곡조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어머니, 저 피리 소리. 어제도 들었어요. 누가 이 밤중에 연주하는 걸까요? 소문에 의하면 관아의 악행에 맞서는 피리 부는 의적이 있다 하더구나.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마을을 깨웠습니다. 아전이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고 있었지요. 이 늙은이가 감히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틴다. 모두 보아라.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아전의 발길질에 노인은 먼지 속에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연희는 어머니 뒤에 숨어 떨고 있었지요. 아전날이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소이다. 시간은 끝났다. 오늘 해질녘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집은 모두 관아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갑자기 숲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아전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지요. 아전은 놀란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화살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고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 읽었지요. 쪽지에는 불의한 자 천벌받으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관아를 서성였습니다. 아전의 죽음 소식에 즉시 마을로 달려왔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요. 당장 마을을 뒤져라. 이 무례한 반역자를 찾아내어 효수하라. 포졸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소곤거렸습니다. 피리 부는 의적이라 하더구나.
지난달 북쪽 마을에서도 악독한 상인을 혼내준 일이 있었다지. 전 영의정 가문의 후손이라는 소문도 있소이다. 억울하게 모함받아 가문이 몰락했다는. 연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텄지요. 어머니, 정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걸까요? 하늘이 무심치 않은 게지. 하지만 조심하자. 우리도 괜한 화를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연희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포졸들이 초가집 문을 발로 차 열었지요. 관아의 명령이다. 세금을 내지 못한 죄를 물을 것이다. 무슨 죄목으로 우리를 체포한단 말이오?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소이다. 세금 체납과 관아, 모욕죄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포졸들이 어머니를 거칠게 끌어내자 연희는 물통을 들어 포졸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물에 젖은 포졸이 미끄러져 넘어지자 잠시 혼란이 일었지요. 포졸들은 연희와 어머니의 손목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는 수령이 위조된 문서를 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세금을 체납하고 관아를 모욕한 죄로 노비로 전락한다. 이 여인은 내일 남부지방으로 팔려갈 것이다. 연희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풀어주십시오. 오냐, 마지막 자비로 딸려는 주방만 하겠다. 연희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연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네 동생 월이를 찾거라. 이젠 내 유일한 피부치다. 연희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라니? 그녀는 독자라고만 알고 있었지요. 동생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겐 쌍둥이 동생이 있다. 월이라고 큰 흉년 때 남부 해안 마을로 보냈단다. 부디 잘 살길 바란다. 마을로 돌아온 연희는 온몸이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지요. 연희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저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월이라는 동생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차가운 바람이 절벽 위로 불어왔습니다. 달빛만이 연희의 얼굴을 비추는 깊은 밤,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까마득한 아래로는 바위와 계곡물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농녀 연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과 쌍둥이 동생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만이 맴돌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도 구하지 못하고 동생도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봐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연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연희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절벽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연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만이 복면 사이로 빛나고 있었지요. 연희는 충격과 혼란으로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복면남을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왜 나를 구한 것이오? 복면남은 조용히 연희 앞에 앉아 그녀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노비로 끌려간 일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대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도.
연희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녀의 눈에 의심이 깃들었지요. 당신이 마을에서 소문난 그 의적이요? 복면남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작은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연희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들었던 바로 그 피리 소리였지요. 슬프면서도 용기를 주는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연희는 피리 소리에 점차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복면남은 연희를 샘터로 데려가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약재를 꺼내 연희의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어머니는 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면 가능할지도. 동이 틀 무렵 복면남은 연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함이 어려 있었지요. 나를 따라오시오.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믿어도 될지, 그가 정말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구할 수 있나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어.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복면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숲으로 향했지요.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복면남은 연희를 이끌고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바위 틈을 지나며 복잡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지요. 연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산해를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길이 정말 험하네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오. 아무도 우리를 쫓아올 수 없도록. 마침내 그들은 높은 폭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폭포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고 주변은 안개로 가득했지요. 산에는 연희의 손을 잡고 폭포 옆으로 난 좁은 바위 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폭포 뒤로 들어가자 숨겨진 동굴 입구가 나타났지요. 연희가 동굴로 들어서다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조심하시오. 나도 처음에는 매번 머리를 부딪혔지. 연희는 놀랍게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의 절망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 외로 넓고 정돈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화로가 있어 따뜻했고 벽에는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무기와 약재, 의복이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이곳이 내 은신처요. 아마 그대는 첫 손님일 것이오. 당신은 정말 그 소문의 의적이군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복면을 살짝 올려 입 주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나는 부패한 관리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고 있어. 연희는 벽에 걸린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령과 관아의 비리, 불법적인 세금 징수, 노비 매매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모든 마을에는 정의를 바라는 이들이 있어. 그들이 내게 정보를 전하고 나는 행동할 뿐이오. 사내는 작은 상자를 열어 약재를 꺼내 연희의 상처에 다시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지요. 그대의 어머니는 아직 관아에 있을 것이오. 내일 남부지방으로 보내질 예정이니 우리에겐 하루 시간이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이오? 관하는 경비가 삼엄할 텐데. 계획이 있어. 하지만 먼저 그대가 휴식을 취해야겠소. 내가 잠시 정보를 더 모아오겠소. 사내가 떠난 후 연희는 은신처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그녀는 비단 천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지요. 조심스레 펼쳐보니 그것은 양반가의 가족 문장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연희는 의문의 찬눈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았지요. 사내가 떠난 지 몇 시간, 연희는 불안하게 은신처를 서성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지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마을에 가서 어머니의 소식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어머니는 지금 고통받고 계실 테니. 연희는 은신처에서 찾은 사내의 옷과 갓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어 변장했지요. 그녀는 복면인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조심스레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은 어제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낯선 청년처럼 걸음걸이를 바꾸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이 죽은 후로 수령이 미쳐 날뛰고 있다오. 밤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벌벌 떤다지? 쉿! 조심하시오. 관아에서 밀정을 마을 곳곳에 심어놓았다 하오. 의적을 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 하니 연희는 놀라움을 감추며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서 공포와 함께 은밀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지요. 의적의 활동이 수령의 압제를 조금이나마 약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우물가에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깃는 노파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할머니, 관아에 끌려간 김씨네 여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아이고, 우리 연이 아니냐? 이게 무슨 차림새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노파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쉿, 할머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소식만 알려주세요. 네, 어머니는 내일 새벽 노비 상인들에게 넘겨질 예정이라더구나. 연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희가 마을을 빠져나가려 할 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관아의 밀정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의 혼잡한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밀정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서 돌아가야 해. 의정님에게 알려야 해. 연희는 간신히 밀정을 따돌리고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사내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그녀의 부재에 걱정하고 있었지요. 어디 갔었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머니 소식이 걱정되어 마을에 다녀왔어요. 내일 새벽 어머니가 남부 지방으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행동해야겠소. 관아에 잠입하여 그대의 어머니를 구출하겠소.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내는 관아의 구조도를 펼쳐 보이며 침입 경로와 탈출로를 설명했고 연희는 주의 깊게 들었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사내와 연희는 관아 담장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요. 계획대로 움직이시오. 내가 먼저 들어가 경비를 제거하면 그대는 내 신호를 따라 들어오시오. 조심하세요. 마을에서 들으니 수령이 의적을 잡으려고 온갖 탐정을 설치했다고 해요. 사내는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어 관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고 빨랐지요. 잠시 후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도 담장을 넘었습니다. 관아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내는 경계하며 앞장섰고 연희는 그를 바짝 따랐지요. 이윽고 노비들이 갇혀 있다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상하오. 경비가 너무 적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잡았도다. 이 망할 도적놈,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사내는 순간적으로 연희를 뒤로 밀어
보호하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포졸들에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 여자는 김신의 딸이로구나. 역시 내 예상대로 의적과 내통했어.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이미 떠났다. 너희를 유인하기 위한 거짓 정보였지. 연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내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요. 내일 아침 너희 둘 다 공개 처형될 것이다. 도적의 정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포졸들이 다가오자 사내는 재빨리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간 짙은 연기가 퍼지며 시야가 가려졌지요. 연희, 내 손을 놓지 마시오. 혼란 속에서 화살 몇 발이 날아와 사내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연희의 손을 잡고 달렸지요. 동이 트기 직전 두 사람은 간신히 숲속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사내는 여러 발의 화살을 맞아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고 복면은 찢어져 얼굴 일부가 드러나 있었지요. 상처가 너무 심해요. 어서 은신처로 돌아가야 해요. 괜찮소. 이 정도는. 그러나 사내의 다리가 힘을 잃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그를 부축했지요. 그리고 사내의 복면이 더 헐거워지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연희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연희는 사내를 끌다시피 하며 은신처로 향했지요. 은신처로 돌아온 연희는 사내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옷은 피로 젖어 있었고 화살이 어깨와 다리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와 붕대를 찾았습니다. 화살을 빼내야 해요. 고통스러울 테지만 참으셔야 해요. 사내는 고통으로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화살을 빼내기 시작했지요. 신음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습니다. 화살을 모두 제거하고 상처를 씻은 후 연희는 은신처에서 찾은 약재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허나 밤이 깊어갈수록 사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 연희는 계속해서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새벽빛이 동굴 입구로 희미하게 비쳐들 무렵 사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사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요.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났음을 깨닫고 잠시 침묵했지요. 내 이름은 도진이요. 전 영의정 송대감의 아들이었소. 연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이라니 그가 왜 의적이 되었을까요? 5년 전 아버지께서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적발하려 하셨소. 그 중에는 지금의 수령도 있었지. 그들은 아버지를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았고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소. 얼마 후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셨지. 그래서 의적이 되신 거군요. 가문은 몰락했고 나는 복수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소. 부패한 관리들의 악행을 기록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소. 날있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으니 죄송하옵니다. 부디 전처럼 대해주시오. 나는 이미 양반의 삶을 버린 사람이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를 구하고 수령의 악행을 폭로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겠소. 며칠이 지나자 도진의 상처는 점차 나아졌습니다. 연희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지요. 아침 햇살이 폭포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은신처에서 도진이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목숨은 위태로웠을 것이오. 나리께서는 이제 많이 나아지셨군요. 내가 양반이라고 해서 그리 공손할 필요는 없소.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빚을 졌소. 연희, 그대는 글을 읽을 줄 아시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조금 가르쳐 주셨지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도진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농민 여인이 그를 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어머니를 구할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탁자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진이는 지도를 펼쳐놓고 남부지방으로 가는 노비 상인들의 경로를 표시했지요. 내게 아직 조정에 남아있는 인맥이 있어. 그들을 통해 수령의 비리를 알릴 증거를 모으고 있지. 하지만 그 전에 그대의 어머니를 찾아야 하오. 어머니가 계신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비 상인들은 정해진 경로로 움직여. 내 추측으로는 이 마을을 거쳐 남부 해안으로 갔을 것이오. 연희는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도진이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길에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드시 찾을 것이오. 약속하겠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추었지요. 날이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인지. 이 세상의 법도보다 마음의 법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그대를 만난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문의 영광, 그리고 몰락의 과정을 들려주었고, 연희는 어머니와의 추억과 농사일의 고단함, 그리고 쌍둥이 동생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었지요. 도진이는 피리를 불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실과 같았지요. 당신의 피리 소리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그대에게 닿았다니 다행이오.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의 정보원 중 하나인 젊은 상인이 급히 들어왔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연희의 어머니가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된 일이오? 수령이 의적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합니다. 노비로 팔아 넘긴다는 것은 거짓 정보였고 실제로는 내내 관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둘러야 하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새벽 안개가 관아 마당을 뒤덮은 가운데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포졸들은 사방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지요. 수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칠간의 고문으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처형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인은 의적과 내통한 죄로 오늘 처형될 것이다. 이것이 관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의 말로다. 관아 지붕 위에서 도진이와 연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고 도진이는 활을 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대는 동쪽 담장으로 빠져나가시오. 내가 어머니를 구해 그곳으로 데려가겠소. 포졸이 많아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수령이 처형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도진이의 화살이 처형인의 칼을 정확히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혼란에 빠졌고 도진이는 뛰어내려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지요. 허나 숨어있던 수십 명의 포졸들이 일제히 나타나 도진이를 포위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도진이는 검을 뽑아들고 포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분리해 점점 밀리기 시작했지요. 연희는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지붕에서 뛰어내려 마당 중앙으로 달려갔습니다. 멈추세요. 제가 의적의 연인입니다. 저를 잡으세요. 연희, 안 돼. 오호, 의적의 연인이라. 네가 그 김신의 딸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입니다. 연희는 담대하게 수령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가득했지요. 수령님의 비리와 악행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이들을 노비로 팔아넘긴 일들을 감히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연희는 도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제가 대신 처형을 받겠습니다. 수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도적을 잡는 것보다 놈의 마음을 부수는 것이 더 재미있겠구나. 놈을 풀어주되 네 처형을 직접 보게 하라. 도진이는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 절망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연희. 그럴 수 없어. 연희는 담담하게 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아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내 쌍둥이 동생 월이를 찾아주세요. 남부 해안마을에 있을 거예요. 도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지요. 처형이 집행되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연희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했지요. 도진은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피가 흐르는 듯했지요. 수령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보았느냐? 네 연인의 최후를. 너는 살려주마. 그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가도록. 포졸들이 도진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 내던졌습니다. 그는 진흙탕 속에 쓰러진 채 연희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지요. 도진은 은신처로 돌아와 연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 모든 것이 도진이를 찢어놓는 듯했지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연희, 내가 복수하리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리다. 도진이는 연희가 마지막으로 건넨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팔려간 정확한 위치와 노비 상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는 체계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 연희의 홀령이 나타났다는 소문. 그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혀 갔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밤마다 처형된 연희의 홀령이 수령을 찾아간다더군. 피리 소리와 함께. 수령이 밤마다 벌벌 떤다지. 귀신이 두려워 잠도 못 이룬다고. 이 소문은 도진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령의 공포를 이용해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지요. 눈이 내리는 한겨울밤, 수령은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도진이가 그 앞에 나타났지요. 기억하시오? 연희를 처형한 그날을. 유령이냐? 복수하러 왔소. 도진이는 차갑게 빛나는 검을 들고 수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령은 벌벌 떨며 애원했지요.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 여인의 어머니는 김상인에게 팔렸소. 모든 것을 말하겠소. 도진이는 냉정하게 수령을 처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허무만 담겨 있었습니다. 새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진이는 연희의 어머니를 찾아 남부지방을 떠돌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진이는 신분을 완전히 버리고 방랑하는 삶을 선택했지요. 봄날의 해안가, 도진이는 피리를 불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지요. 연희,
어머니를 찾지 못했소. 하지만 약속한 대로 동생을 찾아보겠소. 도진이는 남부 해안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쌍둥이 동생 월이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때로는 억압받는 이들을 도왔지만 예전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희에 대한 그리움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무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만 남았소. 월이를 찾아 그대의 뜻을 전하리다. 소란스러운 외침 소리가 봄날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도진이는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얌전히 걸어. 도진이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지요. 노비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여인의 얼굴이 연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희, 도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지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이 여인은 분명 그녀가 찾아달라고 했던 쌍둥이 동생 월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도진이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노비 상인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관아에서 보낸 특사로 위장했지요. 멈추시오. 나는 관아에서 파견된 특사요. 이 여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오. 노비 상인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지친 모습은 관아의 특사라기엔 믿기 어려웠지요. 증명할 것이 있어? 도진이는 품에서 예전에 만들어둔 가짜 공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감히 관의 특사를 모욕하느냐. 이 여인은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니 즉시 풀어주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노비 상인들은 잠시 망설이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도진이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월이의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도진이는 월이를 데리고 마을에서 벗어났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그는 월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정말 연희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더 여려 보였고 표정은 더 조용했지요. 그대의 이름이 월이가 맞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도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연희의 마지막 부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대의 쌍둥이 언니 연희를 아시오? 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떠올렸지요. 언니?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나요? 도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월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지요. 연희와의 만남, 그녀의 희생, 그리고 약속. 긴 이야기요. 함께 걸으며 들려드리겠소.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의 여행길을 비추었습니다. 도진이와 월이는 며칠째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연희는 항상 직설적이고 열정적이었어. 그대는 더 조용하고 사려 깊은 것 같소. 양부모님께서 늘 생각한 후에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 노비로 팔렸을 때도 저는 항상 상황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있었지요. 도진이는 월이를 바라보며 연희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점점 그녀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전혀 다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여행 중 들른 작은 마을 주막에서 주모가 그들을 부부로 오해했습니다. 두 분, 방은 하나로 준비해 드릴까요? 도진이와 월이는 동시에 당황의 말을 더듬었고 서로 눈을 피하며 어색해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다음 날 그들이 머문 마을에서 지주와 소장농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진이는 과거처럼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월이는 다른 방식을 택했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이는 양쪽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마을 어른들을 모아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태도에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고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지요. 도진이는 놀란 눈으로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이라면 분명 정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했을 테지만 월이는 인내와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지요. 그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요. 언니처럼 용감하진 못해도 제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희에 대한 그리움과는 다른 월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었지요. 그대의 언니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이오. 언젠가 언니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도진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소. 도진이와 월이는 깊은 산속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펼쳐진 이곳은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지요. 이곳이라면 누구의 눈도 피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연희 언니와 도지님이 꿈꾸던 곳이군요. 이제 그 꿈을 이루어 볼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단둘뿐이었지만 도진이는 남은 재산과 인맥을 활용해 토지를 마련했고 월이는 주변 마을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노비들, 과부들, 집 없는 아이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계곡에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초가집들이 들어서고 밭이 일구어졌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지요. 이곳에는 신분의 구별이 없었고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진이와 월이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관계 설비를 개발하고 계절별 농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새봄이 찾아온 어느 날, 도진이는 마을 중앙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연희의 꿈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는 오랜만에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도진의 피리 소리를 따라하려다 엉뚱한 소리만 냈고 월이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적 선생님보다 더 잘한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고 도진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지요. 월이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은 월이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 성취감과 평온함의 눈물이었지요. 연희가 보고 있을 것이오. 네,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진의 피리 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을 담고 있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